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요.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초기 과정을 공유 드릴 거예요. 저는 제목에 있다시피 500만 원으로 창업을 했고요. 시작했고요. 지금은 망원동에 약 30평 정도 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업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모아놓은 자본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6개월씩 세 군데 이직을 하고 서울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월세 내고 생활하고 하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창업을 해야겠다는 이런 강한 열망이 있어서 일단 하는 건 무조건 하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 야, 나 창업할 거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돈이 있냐? 그러길래 그 당시에 모아놓은 게 한 300 정도밖에 없었어요. 진짜 없었죠. 그 정도 있다 하니까 애들이 생활비 쓰고 나면 없겠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모아서 5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어떻게든 되겠거니 하는 마음과 그런 좀 나름 낙관적인 그게 있어서 했지만은 친구들이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창업을 한다는데 할 때 있어서 500만 원도 사실 큰 돈이 아니에요. 되게 작은 돈인데, 그럼 그 돈으로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서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또 주변에 있는 동생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 2017년도 초였으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아직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고 잘 몰랐을 때여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오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라고 하길래 찾아보니까 정말 너무 나에게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있었던 거죠. 샘플만 만들어 놓고 이 샘플의 어떤 장점을 알려주고 시중에 판매될 때보다 이런 메리트를 더해서 줄 거니까 미리 사달라 라고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인데, 저도 그렇게 펀딩 제품을 만들어서 펀딩을 올리고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판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돈만 없었던 게 아니라 뭔가 능력도 없잖아요, 사실. 기술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품을 디자인할 줄도 모르고 봉제를 할 줄도 모르고 어떤 그런 제조 관련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디자이너를 한번 고용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잡코리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윈디코너 가방 디자이너 모집 글을 썼는데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이 사업자 등록증 말고 있는 게 없는 회사였어요. 이 사업장도 제 원룸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거 쓴다고 될까 싶었는데 꽤 많은 지원자들이 디자이너님들께서 지원서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살펴보는데 신입사원분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상 저희가 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신입사원이 아니고 경력직이었죠. 정말 이 디자인부터 제품이 나올 때까지 뭔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력직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 이력서를 너님들의 이력서를 보는데 딱 한 분이 조건에 부합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셨고요. 언제 면접 보는 날이니까 면접을 보자 이렇게 보내고 그 약속을 잡았죠. 사무실이 없잖아요, 저희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창조경제센터에서 그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공간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었어요. 광화문 쪽에. 지금은 이제 이전을 한 것 같은데. 또 거기에 이 회의실 하나 그 예약을 해서 디자이너님과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면접을 하게 됐죠. 사실상 저희의 면접이었어요. 그분은 저는 무조건 함께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막 질문을 하고 뭐 있어 보이는 거죠. 마지막에 이 모든 걸 리스트 고 있죠. 우리가 이런 상태고 이런 아이템이 있고 이건 정말 먹힐 거다. 함께 하자. 대신 월급이 없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두둑하게 드리겠다. 그렇게 막 설득을 했는데 이 디자이너님도 한때 창업의 경험이 있었고 그런 걸 뭐 잘 이해해 주셔서 함께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대신 메인 잡을 하나 더 구하시라 해서 메인 잡을 하시고 이제 저희랑은 그 미팅 날을 구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주에 한두 번씩 미팅을 하는 걸로 이 제품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 디자이너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공장도 소개받고 샘플 제작하는 것도 소개받고 해서 쑥쑥쑥쑥 속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촬영까지 하고 아까 말했던 크라우드 펀딩에 딱 올려서 펀딩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펀딩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3천만 원이 들어왔네? 우리 제품이 되게 나름대로 이 세상에 필요한 제품이었던 것 같다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신제품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꽤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사라졌던 돈들도 꽤 많습니다. 샘플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게 상품이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상품화되지 않은 샘플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없어진 샘플들과 노동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가 제가 살던 원룸의 보증금을 빼서 저기 신림동 쪽에 사무실 하나 얻었었어요. 사무실을 얻어서 저희 제품을 더 많이 이렇게 보급하고 카카오 메이커스에도 입점하고 여러 유통업체에 입점을 해서 나름 이제 뭔가 저도 이 방법을 익혀서 노하우도 생기고 순탄하게 굴러가고 있었죠. 그 과정이 한 1년, 2년 정도 되고 지금에 와서 이제 작년 연말쯤에 그 신림동 사무실이 계약이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있을 때마다 이제 행정구역은 신림동인데 그 구로디지털 단지랑 신대방역 사이 쪽이었거든요. 거기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나오면은 뭐 이렇게 가격에 비해서 넓어서 좋았는데 나오면은 뭐 진짜 다 주택가고 놀 데도 없고 뭐 이웃 사촌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것도 거의 없었고 너무 지루하고 심심한 거예요. 뭐 일일이 그런 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환경이 또 중요한데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난 김에 이번에는 핫한 곳으로 이사를 해보자 라는 결심을 했죠. 그래서 후보지로 생각한 데가 두 군데였어요. 성수동이랑 망원동. 그래서 그 둘 다 되게 잘하는 동네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망원동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홍대도 가깝고 연예 기획사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망원동을 먼저 와봤습니다. 망원동에 어떤 매물들이 있을까. 친구랑 같이 이 가게들 매장을 할 공간들이 있나 이렇게 둘러보는데 첫날 한 5군데를 보고 지금 있는 이 공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너무 넓고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넓은데 물론 반지하지만은 통풍도 잘 되는데 아니 이 가격에 내가 오시다니 깜짝 놀라서 부동산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누수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 누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누수가 꽤 크게 있었어요. 하지만 물론 돈이 좀 있다면은 저도 돈이 좀 있다면 안 들어왔겠죠. 근데 제가 가진 예산 안에서 이 정도 평수 망원역에서 3분 거리밖에 안 되는 이 역세권에 이런 공간을 갖는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큰 고민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프 인테리어를 한 2달 넘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을 때에 지금 제가 창업을 시작하고 500만 원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차근차근 돈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사이에 물론 여러 사건 사고들이 또 있었겠죠. 그 끝에 지금은 이제 망원동에 매장을 오픈을 했고 여기서는 캠핑과 여행용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제품보다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 더 많아진 상태고요. 사실 저희 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완전 해외여행에 특화되어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는 매출이 제로가 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백패킹, 모토 캠핑을 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